주간 꾸레! 아이 꾸레! 진짜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번 주는? 아니 주말 전까지는 좋았어요. 사고 칠 줄 알았어. 페렌치바로 시전 제가 중계했는데 네. 너무 좋았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어. 아니 물론 그 덴벨레가 후반전에 득점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있다 네. 할지라도 이미 3대 0을 전반전에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메시가 없는 가운데 치르는 경기였는데 전체적으로 팀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쵸. 그 가운데에서 뭐 그리즈만, 브레이스웨이트, 덴벨레 이렇게 골을 넣으면서 골이 필요한 선수들이 또 골맛을 봤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디스전 왜 이렇게 됐냐고. 아니 근데 카디스전은 네. 슈팅을 무려 21개나 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카디스의 레데스마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보여주는 거야. 짜증나더라고. 아니 근데 이런 미친 선방이 나오는 날도 이겨내야지 강팀이고 순위를 위로 올리는 건데 못 이겨내고 있잖아 지금 올 시즌엔 계속. 네, 그게 아쉬운 거죠. 그렇죠. 네, 왜 나한테 화를 내니? 나도 아니, 화가 났는데. 아니 꿀의 대장이라고 하니까 한번 진짜. 화내봤어요. 아니 보고 있는데 내가 더 화나더라고. 일단 이 얘기를 드릴게요. 런글레가 생각보다는 큰 부상이 아니라서 아 네. 페렌치 바로 시전도 출전을 했고 카디스전도 출전을 했습니다. 야 이게 근데 다행일까? 나오는 족족 사고를 치는데 어떡해. 지난 카디스전에서는 센터백 2명이 모두 엄청난 실수를 범했죠. 네. 사실 바르셀로나의 안 좋은 경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장면들 어렵게 골을 넣고 쉽게 골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8분 만에 민게사 선수가 왜 거기서 머리를 그렇게 갖다 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들이미는 거야? 이게 근데 앞에서 헤딩 경합이 있을 때 민구회사가 밸런스를 조금 잃었어. 한번 미끄러서 다시 일어나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급하게 또 머리를 대다 보니까 골을 완전 헌납했죠. 네. 그러면서 이 알바로 히메네스 선수가 밀어넣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골은 민게사의 자책골이 아니라 알바로 히메네스의 골로 인정이 됐지만 결국 민게사의 실책에 의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 파상 공세를 펼치는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나왔어요. 하지만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반전이 0대1로 마감이 되고 후반전 들어서 결국은 메시가 밀어주고 알바가 처리한 것이 상대 맞고 굴절되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1대1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런글레가 순간 멍 때린 거지. 그렇지. 야. 아니 스로인으로 동료가 던져줬는데 순간 멍 때린 거야 내가 보기엔. 왜 피했을까? 모르겠어. 그냥 테어슈테겐 보고 받으란 건가? 아니 테어슈테겐도 얼떨결에 나와다 처리해야 되니까 결국 네그레도에게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경기는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공격 전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카디스가 워낙에 수비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에 카디스 좋잖아요. 좋죠. 수비 좋죠. 네, 그 가운데 또 네그레도가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 포인트를 또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수비를 뚫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득점 기회를 놓치는 장면도 너무나 많았고 레데스마 골키퍼의 선방도 너무나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골을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경기입니다. 카디스가 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다 잡네요. 대단하네. 한숨 나온다 근데. 아니 민구회사의 실책은 한 번쯤은 나올. 언젠가는 나오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이고 약간 세금 같은 그런 거라고 봐지는데 이게 너무 일찍 나온 게 문제였어요. 8분 만에 나오다 보니까 오라 카디스 땡큐 우리 그럼 이제 요거 실점할 때까지는 또 수비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계속 경기는 주도하지만은 뭐 좀 영향가가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계속 또 나오게 됐죠. 그리고 메시의 폼이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다. 물론 12월에 돌아온다면서. 돌아올 겁니다. 이제 12월 됐다고 이제? 아직 초야 여러분. 아직 초라고. 두고 보자. 진짜 너 자꾸 초칠래? 그러니까 메시의 폼이 좀 더 많이 올라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페렌치바로 시전하고 카디스전을 좀 번갈아 가면서 생각이 든 게 수비 시에는 역시 메시가 없을 때 조금 더 밸런스가 많고 전체적인 기동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런 수비를 할 때는 부스케츠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커버가 되니까. 예, 다른 선수들이 또 커버해준 것들이 많으니까. 물론 이제 상대가 페렌치바로시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카디스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격에서 메시를 통해서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중앙 쪽을 끌고 들어가면서 찔러주거나 네. 측면 쪽으로 밀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공격 쪽에서는 메시가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을 때 메시는 여전히 바르셀로나에 필요하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만약의 경우 메시가 이렇게 기용되고 있는 가운데 득점포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지금처럼. 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면은 감독으로서는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밸런스를 맞추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메시 입장에서도 물론 올 시즌 끝나고 떠날지 남을지 모르겠지만 또 네이마르하고 연결되면서 파리 생제르맹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온 상태 아니겠어요? 네. 아니면 뭐 네이마르가 올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으니까. 없잖아 우리는 이게. 네. 네. 야 우리 1억짜리 3명 주면 안 될까? 네 여하튼 그런 상황이니까 메시 입장에서도 뭔가 더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경기에서는 그동안 메시가 결정을 지어왔어요. 이게 저희가 뭐 경기 안 풀릴 때마다 골이 필요할 때마다 메시만 바라본다. 뭐 메시에게 의존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슈팅을 무려 21개나 함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이 8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 넣은 경기. 이런 경기에서는 승점을 갖고 오는 데 있어서 메시의 결정력이 빛나는 장면이 쭉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올 시즌에 좀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메시 선수도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근데 카디스전에서는 그 메시와 그리즈만이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포지션으로 뛰었다라고 봐지거든요. 원래는 메시가 중앙에 서고 그리즈만이 좀 우측을 담당하는 그러면서 그리즈만이 좀 많이 비난을 받았던 그런 초반이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즈만이 중앙이었고 메시가 우측이었거든요. 네. 근데 메시는 기본적으로 또 중앙으로 들어온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즈만이 우측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우측으로 나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의도된 전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둘이 좀 동선이 겹치더라고요. 네. 네. 동선이 겹치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웃긴 게 그리즈만과 메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끼리도 동선이 겹치는 그렇죠. 장면이 네. 몇 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공격 쪽에서 정리정돈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12월인데 벌써. 네. 야, 이건 쿠만의 문제지. 그렇지. 야,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쿠만. 이게 쿠티뉴가 또 돌아오면서 또 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다 안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덴벨레 또 부상당했다며? 네. 덴벨레 또 햄스트링 야, 부상으로. 드디어 또 진가를 발휘하시네. 그래서 또 내가 이러면서. 덴벨레를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건 덴벨레 실력이 아니야. 걔 몸이야. 그렇죠. 그래서 덴벨레 같은 선수는 저랑 독대를 한 10분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 한 2, 3주 동안 빠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바로 또 이적 시장이 열려요. 네. 네. 지금 고민스러운 게 오히려 덴벨레 같은 유형이 사이드로 벌려주면서 활용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다른 선수들은 중앙으로 다 모이는 네, 유형이니까 하물며 트링캉도 중앙으로 모이고 페드리도 네, 중앙으로 네. 모이잖아요. 그런데 덴벨레가 또 부상이라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 저는 이 카디스전 패배는 굉장히 뼈아프다고 느끼는 게 12월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르셀로나가 승점을 긁어 모아야 그렇죠. 되는 달이에요. 네, 많이 긁어 모아야 되는 네, 그런 그런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패배를 당했다는 게 시작부터 패배를 뼈 당했으니 아픈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바르셀로나가 리그 첫 10경기를 치르게 됐어요. 근데 이 리그 첫 10경기에서 승점 14점을 올리게 된 게 87년 13점 이후 최악의 시작이래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근데 지금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저는 12월에는 완전히 올라와서 네. 승점을 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만 4위권 안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경쟁이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우승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4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카디스에게 발목을 잡혔어요.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출발이 좀 안 좋고요. 네. 뭐 다음 일정들을 좀 보자면은 지금 홈 4연전이 이제 시작돼요. 네. 유벤투스, 레반테, 소시에다드,
발렌시아입니다. 네. 근데 유벤투스하고 조 1위 결정전이라 할지라도 유벤투스에게 1승을 거둔 상황이니까 무리할 이유는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레반테, 소시에다드, 발렌시아로 이어지는데 소시에다드가 만만치 않은 상대이긴 한데 오히려 소시에다드 같은 유형이 바르셀로나가 상대하기는 더 수월해요. 네,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뒷공간이 좀 넓은 팀이니까 오히려 레반테 같은 팀들에게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레반테는 카디스나 뭐 엘체, 알라베스 이런 팀들하고는 다르게 좀 약간 공격적인 팀이잖아요. 좀 거친 면이 있죠. 중원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에너지를 좀 표방한 거침들이 있는데 저는 발렌시아전이 좀 기대된다라고 해야 되나? 궁금한 게 발렌시아가 올 시즌에 경기력이 참 개판인데 들쭉날쭉하죠. 왈왈판인데도 승점이 나와. 그래서 야 바르셀로나가 여기서도 또 휘말리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경기가 좀 궁금해요. 얘 이상해. 왜? 자꾸 네 목소리는 희망을 섞고 있어. 어떤 형태로? 휘말리길 바래 이렇게 들린다고. 아니라고. 스크류 펀치를 그냥. 여하튼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12월에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의 집중력을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도론 선수 영입설도 나왔더라고요. 네, 뭐 영입 리스트에 한 명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네덜란드 감독이 이끌고 있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올 시즌이 끝나고 FA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날둠 선수와 연결되는 그와 흡사한 그런 루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2-3-1에서 2의 위치에 뛸 선수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레나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기회만 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나이둠을 영입해서 4-2-3-1 중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있는 위치에다가 둔다? 근데 그 위치에서 뛸 선수는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하물며 리키 푸츠도 그 자리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근데 뛸 리키 수는 푸츠가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건데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도론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 수비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돈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거짓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야기하고 즐겁게 뭐 생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피셜이 떴을 때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누굴 데려온다, 누굴 데려와야 한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없다니까. 없으니까 뭐 누구를 팔아야지 그때 돼서야 이제 나오는 수준일 정도로 지금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게 올 시즌에 내가 바르셀로나 경기 해설한 그 경기들 있잖아.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다 이겼어. 이야, 그러면 계속 아닌가? 해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 경기가 있었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다 이겼어. 나 해설하고 싶어요. 얘기하세요, 강력하게. 바르셀로나 경기? 이겨야 되니까 해설하고 싶어요. 근데 준이 형이 하는데 어떻게? 안 되네, 그거는. 그건 안 되지. 여하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야, 승리의 파랑새인데? 파랑새까지는 아니고. 파랑새까지는 아니고? 야, 내가 뜨지는 못해. 그런가? 펄럭이스는 있어도 뜰 몸매가 아니야. 파란 닭 정도 되나? 참. 파다닭? 네. 자, Q&A 가죠. 네. 브레스웨이트랑 그리지가 완벽하게 폼이 올라오면은 BGM 라인 기대해도 되나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그냥 확 갔나? 카디스전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와 이러는데. 네, 좀 봐야죠. 조금만 더 그래도 봅시다. 브레스웨이트가 확실히 좋아. 네, 카디스전에서도 좋았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그것이 다른 선수들이 해줄 수 없는 역할이란 게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도 공격을 전개할 때 벤제마가 순간적으로 빠져서 연동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벤제마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으면 박스 안쪽에 공격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즈만하고 메시하고 박스 바깥쪽으로 돌다가 연동해서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바로 찔러주려고 할 때 박스 안쪽에 공격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브레이스웨이트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스웨이트가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이고 최근 골도 많이 넣었고 그래서 저는 브레이스웨이트에 대해서는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질문 받더니만 네. 브레이스웨이트가 있는데 데파이 0이 필요할까요?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쿠만 감독은 원한다는데 네. 브레이스웨이트가 잘하고 있음에도 나는 데파이를 원한다 네. 라고 얘기하던데. 근데 이제 최전방 네. 공격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파이는 필요성이 있죠. 거기다 감독이 원하는 선수니까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면은 또 역할을 또 재분배하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않을 거야. 그 데파이 어떻게 보면은 네덜란드와 리옹에서는 메시처럼 움직이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폭넓게 움직이면서 공격에 네. 관여하고 네. 문전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고. 이게 잘 되면은 이야 환상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안 되면 지금이랑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지금 쉽지가 않다.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또 걱정거리 하나 하나를 더 들어와. 더 사서 이렇게 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넘버 9은 필요하다. 최전방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필요하다. 브레이스웨이트도 전형적인 넘버 9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브레이스웨이트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전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자리라고 봐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반기가 슬슬 끝나가는 시점인데 쿠만 감독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 라고 뭐 물어보셨는데요. 네. 아직 조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기대보다는 못 미쳐요. 네. 근데 여전히 저는 쿠만 감독을 잘라라 이런 입장은 아니고 쿠만 감독에게 시간을 더 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10점 만점에 4점? 4점. 요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리빌딩이 제대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공격 전술,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공격적인 임무를 제대로 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거기다가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쿠만 감독이 잘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팀이 변화를 꾀하고 있고 기동력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딱딱딱 아다리가 이거 좀 표준어로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퍼즐이 뭐지? 퍼즐이라고 해. 그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잘 이렇게 합이 맞으면 좋아. 합 찾았다 드디어. 합이 맞으면 그때 가서 또 평가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전반기가 딱 끝났을 땐 저희가 또 주간꾸레를 통해서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니까요. 다만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쿠만 감독에 대한 점수는 10점 만점에서 4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저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느낌상. 이게 올라갈만 하면은 또 꺾이고 올라갈만 하면 또 꺾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사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즌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잘 풀어가야 되는 게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쿠만 감독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점수를 또 높게 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메시에 대한 활용이 지금처럼 멈춰 있으면 2점, 1점까지도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만 잘 활용해도 지금보다 득점력이 더 좋아야 되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2점, 1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다 쿠만. 메시를 잘 활용하면 팀이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야. 스크류 펀치를. 그건 네 생각이라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키 푸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이게 바르셀로나 팬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래 푸츠를. 페렌치바로 시절에서도 리키 푸치 보면서 재간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쿠만 감독이 생각하는 리키 푸치의 위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예요. 그렇죠. 4-3-3에서 메잘라로 쓰거나 아니면은 4-2-3-1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놓고 지금 경쟁이 너무 많아요. 그럼 누가 영입했다 다? 바르토메오가 영입했다고. 확 그냥.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리키 푸치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리키 푸치를 더 보고 싶습니다. 리키 푸치가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면 출전할수록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리키 푸치를 4-2-3-1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놓는다? 쿠티뉴, 그리즈만 다 그 자리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 주고 데려온 선수들이 지금 아직도 적응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키 푸치가 출전 기회를 많이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거기다가 최근에 뭐 바르셀로나가 대승 거두는 경기들 빠르게 대승을 거두고
대승을 빠르게 오는데 빠르게 골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가 확정되는 경기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리키 푸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리키 푸치의 측면에서는 이 선수가 좀 선발로 나와가지고 좀 길게 뛰어야지 많은 그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예, 교체로 투입돼도 항상 경기가 어느 정도 긴장감이 많이 풀어진 그런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뭘 보여주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마 네. 그런 점 때문에 쿠만 감독이 시즌 전에 리키 푸치에게 임대를 임대를 좀 가라. 제의를 네. 한 건 아닌가 그런 네. 좋은 시선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쿠만이 나쁜 인간이다? 네 10점 만점에 1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질문이 올라오는데 네. 움티티 언제 복귀하나요? 이거는 움티티도 모를걸? 아무도 몰라. 얘는 없는 존재라니까. 움티티 누구냐며. 백은결 씨 희망을 놓으세요. 움티티를 버리세요. 근데 지금 움티티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나- 움티티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 경기 볼 때마다 런글레만 보면 미치겠어. 그 움티티 없는 아, 존재라고 그리고- 생각합시다. 제가 제일 짜증 나는 거는 수비수들이 이러니까 대용이 수비수로 서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게 너무 짜증나 나는 보는 입장에서. 내가 보기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도용을 수비수로 쓰고 알레냐를 그냥 쓰는 게 더형은 왜 수비를 보고 있냐고 거기에서. 내가 짜증나 죽겠네 진짜 볼 때마다. 야, 네덜란드의 선배들 코쿠도 그렇게 해왔고 다 그렇게 야, 거쳐온 거야. 진짜 네덜란드의 사령관이 거기 가서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냐고. 아니 여기 왔으면 뒤치다거리 해야지. 열받네 진짜. 네, 지금 나 두고 상황에서는- 본다 진짜. 민구회사 런글레 움티티 다 두고 본다 진짜. 움티티는 없는 존재고요. 런글레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쿠만 감독이 임대로라도 수비수들을 영입하고 싶대요 지금. 아니 질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지금 양쪽으로 너무 없으니까. 그렇지. 여하튼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런 소식만 얘기해서 원래 주간꾸레를 만든 이유는 좀 막, 신나게 해보려고. 메시가 해트트릭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주간꾸레를 만들었는데. 대용이 막 휘저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하려고 나도 여기 한 발 얹었는데. 그러니까 움티티 얘기나 하고 있고 진짜. 씨. 템벨레 쓰러진 얘기나 하고 있고 진짜. 진짜. 그러나 좀. 여러분 다음 주는 기대해 주세요. 그래도 야 다음 주 그래도 좀. 네. 우리 맨날 희망 고문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매우 대전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이야기거리가 있고. 매우 대전. 네. 그리고 또 레반테하고 홈 경기니까 이기지 않을까. 그렇지. 네 다음 주는 웃으면서 만나요 여러분. 네 웃으면서 만나요 여러분.